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72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든 반찬통 속에서 며느리가 발견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의 눈물을 쏟게 만든 한 장의 편지였죠.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6월의 어느 목요일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조용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딸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냉장고에서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둔 시금치와 콩나물, 물을 꺼내어 찬물에 헹궜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곧 딸 가족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쳤고 콩나물은 아삭하게 끓여 간을 맞췄습니다. 무는 얇게 썰어 새콤달콤한 무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인 멸치젓갈을 한 방울 넣으니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가장 공들인 건 김치찌개였어요. 직접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푹 끓였습니다. 딸의 남편인 민수가 김치찌개를 특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국물간을 보면서 조금 더 짭짤하게 맞췄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싱겁게 먹는다고 했지만 민수 기준에 맞춰주는 게 할머니 마음이었어요. 밑반찬까지 모두 만들고 나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용기에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12살 손녀 소희의 모습이 가장 선명했어요. 소희는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반찬 중에서도 달달한 어묵볶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묵을 조금 더 달게 볶아서 따로 포장했어요.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편안한 운동화까지 신었어요. 가방에는 반찬통들과 함께 소희를 위해 준비한 과자 한 봉지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며느리 지영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지영은 할머니가 올 때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할머니가 준 반찬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지도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지영도 직장일로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벌써 3년째,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목요일. 저녁이 할머니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오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딸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오전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지영이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편안하고 그래야 손녀 소희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지영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아, 지영이가 친구들을 초대했나 보다 생각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때 찾아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 온 반찬들이 상할까봐 그냥 조용히 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시어머니가 매주 반찬 해다 주잖아. 지영의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 말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드시는 거죠?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데 우리 스케줄 생각은 안 하시고.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한번 거절했다가 민수한테 혼났거든요. 어머니 마음 상하신다고. 남편들은 맨날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영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다니요. 그래도 반찬은 맛있지 않아? 친구들 중 누군가가 물었고 지영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맛있긴 한데 요즘 사람들 입맛이랑 안 맞아요. 너무 짜고 기름져. 솔직히 소희도 잘 안 먹어요. 그냥 고마워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에서 반찬 가방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고마워하는 척만 하고 받는 짐이었다니요. 그럼 어떡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뭘 어떡해? 그냥 참아야죠. 시어머니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의무 같은 거. 지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건 혹시라도 지영의 친구들과 마주칠까 봐서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눈물을 참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각 층을 내려갈 때마다 지영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드시는 거죠? 그냥 고마워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파트 현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 속 반찬통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할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느꼈던 지영의 차가운 시선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억지로 웃어주던 표정, 반찬을 받을 때의 어색한 반응,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민수도 같은 마음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반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실 앞 쓰레기통에 반찬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하나씩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할머니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과연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수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그 내용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에 오지 마세요. 지영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소 민수는 엄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화했는데 오늘은 어머니라는 딱딱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말투도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지영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방금 전 들었던 지영의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이건 핑계였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의 말투가 이렇게 어색해진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엄마 오늘 몇 시에 오세요?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라며 따뜻하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방문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죠. 할머니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민수도 지영의 편에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지난주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소희의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민수에게 말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엄마, 굳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고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가 손녀한테 선물 하나 정도는 라고 말하자 민수는 엄마 지영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며느리의 육아 방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핑계였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손녀와 가까워지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딸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늦은 시간에 돌아갔는데 오늘은 아직 오전 8시도 안 됐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만은 갑자기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선의로 했던 일들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에게는 아들 가족이 전부였어요. 외롭고 쓸쓸한 일상 속에서 유일한 낙이었죠.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민수의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키우고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문장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만날게요도 아니고 뵙겠습니다라니. 마치 남 대하듯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딸 집에서 손녀와 놀아주고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어요.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을 때도 이만큼 외롭지는 않았는데 과연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 집에서 아침 설거지를 도와주고 손녀 소희가 학교 가는 모습을 배웅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소중히 보관해둔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는데 벌써 3년째 써오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니 가장 최근에 쓴 글이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쓴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6월 8일. 오늘도 민수네 집에 다녀왔다. 지영이가 많이 피곤해 보였다. 직장일이 힘든가 보다. 소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줬다. 내가 만든 어묵볶음을 맛있게 먹어주어서 기뻤다. 민수가 김치찌개 국물이 끝내준다고 했다. 다음 주에는 뭘 만들어 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할머니는 그때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의 피곤한 표정도 민수의 칭찬도 모두 거칠애였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더 앞쪽으로 넘겨봤습니다. 처음 며느리와 만났을 때의 기록이 나왔어요. 2020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은 박지영.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 민수 보는 눈빛이 따묵해서 보기 좋다. 내가 해준 저녁을 맛있다고 3번이나 칭찬해줬다.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 그때는 정말 지영이 착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면 잘 들어주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결혼식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2021 5월 20일. 민수와 지영이의 결혼식.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지영이가 저한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진짜 딸처럼 챙겨주세요라고 말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지영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칠애였을까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변화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2022년 8월 3일. 소희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지영이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손녀와의 만남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고 있으니 할머니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2022년 10월 10일. 민수한테 소혜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 지영이가 아직 예민하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 민수가 소희가 아직 어려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할머니는 그때의 서운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모두 신생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었거든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소희가 돌이 지나고 난 후였어요. 2023년 2월 14일. 오늘 처음으로 반찬을 가져갔다. 지영이가 직장에 복귀해서 바쁘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었다. 고맙다고 하긴 했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2023년 3월 20일. 소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귀엽다. 지영이가 소희한테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따르게 해야 한다고 민수한테 말하는 걸 들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지영이 할머니를 멀리하려는 신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일상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지영이 진짜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면 할머니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머니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한 번도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목요일에 갈게요라는 문자를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기다려보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보험회사나 마트 할인 문자만 가득했죠. 목요일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전히 딱딱한 말투였어요. 예전처럼 엄마. 라고 반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가도 될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오늘은 좀 그래요. 지영이가 야근이고 소희도 학원이 늦게 끝나서요. 그럼 내가 가서 저녁 준비해 놓으면 안 될까? 소혜 데리러 갈 때 먹을 수 있게. 어머니, 굳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언제 보면 될까?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소희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럼 바쁘니까 이만. 민수야, 잠깐만. 할머니는 급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끊기 싫었거든요. 왜요? 아니야. 그냥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도요. 그럼 이만.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겨우 2분 정도의 대화였는데도 아들은 빨리 끊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금요일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빨리 와.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니 지영이 소희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소희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했지만 지영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지영아, 소희야. 소희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소혜,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웬일이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소희가 이렇게 컸네. 예쁘다, 예뻐. 할머니는 손녀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소희도 좋아하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만든 어묵볶음 먹고 싶어요.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도 어색해졌습니다. 소희는 어묵볶음을 잘 안 먹는다고 지영이 친구들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소희야, 엄마 심부름 가야 하니까 빨리 가자. 지영은 소희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지영아, 소희랑 조금 더 놀다가. 어머니, 소희 학원 늦어요. 먼저 가볼게요. 지영은 할머니의 말을 자르고 소희를 데리고 갔어요. 소희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영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며느리와 손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소희만은 자신을 좋아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착각이었을까요? 아이는 순수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뿐 실제로는 할머니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트 앞 게시판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봉사단 모집 마이너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할머니는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반찬 배달 말벗 되어드리기, 병원 동행 등의 활동이었어요.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이 문구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정말로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전단지를 뜯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과연 할머니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실버 봉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전단지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실버 봉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참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친절한 직원과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수요일에 센터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지영이랑 소희랑 제주도 여행 가거든요. 3박 4일로요. 아, 그래? 좋겠다. 할머니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 여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할머니도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혹시 집 비어있는 동안 화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베란다에 있는 거 물만 주시면 돼요. 그럼 물론이지.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해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열쇠는 현관문 비밀번호함에 넣어둘게요. 비밀번호는 소의 생일이에요. 알겠다. 재밌게 놀다 와. 네, 그럼 갔다 와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건 좋지만 자신만 빠진 여행이라는 게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요일 아침 할머니는 실버 봉사단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셨어요. 모두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 어떠세요? 어르신이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요.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 자신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독거 어르신 5분께 일주일에 2번씩 반찬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좋아요.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비록 가족은 자신의 반찬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센터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민수네 집에 가서 화분에 물을 주러 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안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베란다에 가서 화분들에 물을 주면서 할머니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바라봤어요. 지영이 정리정돈을 잘해서 항상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활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을 다 주고 나서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바람에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어 정리해주기로 했어요.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으는데 그중 한 장의 내용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큰 빚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서류들도 보니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이자 고지서 등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영이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히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더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서류였는데 할머니의 집 시세를 조회한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오래됐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서류에는 8억 원 정도로 시세가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가 여기 있다는 건 민수와 지영이 할머니의 집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할머니 몰래 알아본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메모였습니다. 지영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였어요. 어머니 집 처분하면 대출 정리 가능. 어머니는 요양원이나 우리 집으로. 소의 교육비, 내 사업 자금까지 해결. 할머니는 메모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영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거나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할머니의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영이 할머니를 멀리하려 했던 이유는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고립시켜서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때 집을 처분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집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영의 계략도 충격적이었지만 민수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어요. 과연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영의 메모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이나 우리 집으로. 이 문장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나 아들의 거리감 모두에는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펐어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민수가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토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화분 물 주셔서 감사해요.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소희가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따뜻함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내일이요? 지영이가 피곤해해서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야. 1시간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어요. 민수도 그걸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제가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일요일 오후 3시 민수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된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할머니는 차를 끓여서 내놓았어요. 민수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민수야, 너 요즘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뭐가요? 돈 문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뭘 알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화분 물 주러 갔다가 식탁 위에 서류들이 바람에 날릴 것 같아서 정리해줬어. 그런데 은행 대출 서류들이 보이더라.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3억이나 되는 돈을 언제부터 빌렸니? 작년부터요. 지영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그리고 소의 교육비도 많이 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니?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조회서도 봤어. 지영이가 쓴 메모도.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지영이가 자꾸 어머니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멀리한 거구나.
외롭게 만들어서 너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담담했어요.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버텼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엄마가 이 집을 팔아서 너 대학 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안 했지. 왜인지 알아? 너한테 물려줄 게 이 집밖에 없었거든. 엄마가 죽으면 너 혼자 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민수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어. 할머니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8천만 원 정도 돼. 너 빚 갚는데 보탰어. 민수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실버 봉사단에서 활동하기로 했어. 거기서 알게 된 어르신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생활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 이 집은 너희가 가져. 어머니.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이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후였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지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영아,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서류 보셨어. 내 집 시세 조회한 것도, 내가 쓴 메모도.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빚이 얼마인데. 어머니 집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영아,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빚더미에 앉아서 살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부업도 하고 내 사업도 규모를 줄여서 안전하게 가자. 지영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했거든요. 그리고 지영아,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과 소희를 데리고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소희마는 언제나처럼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빚이 늘어나면서 자꾸 욕심이 생겼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반찬도 정말 맛있었어요. 소희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거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어묵볶음 정말 좋아해요. 소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너희들 처지도 이해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솔직해야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가족인데 무슨 짐이야? 엄마가 언제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한 적 있니? 할머니의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무서워서 속마음을 못 말한 거지. 네. 죄송해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자. 서로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할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왔어요.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아가자. 엄마도 실버 봉사단에서 용돈벌이라도 해볼 테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가족인데. 할머니는 손녀 소희를 무릎에 앉혔어요. 우리 소희야, 할머니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반찬 가져갈까? 네. 좋아요. 할머니 어묵볶음 해주세요. 소희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오늘 가족들과 화해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고 더 솔직하게 지내기로 했다. 내일부터 실버 봉사단 활동을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이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실버 봉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민수와 지영도 달라졌습니다. 허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사업 규모를 줄여 안전하게 운영했고, 민수는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목요일마다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가족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바쁠 때 민수와 지영이 먼저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소희는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머니도 봉사활동에서 만난 재미있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음식이 제일이지. 소희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가족은 원래 하나야.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